네, 짜잔! 여러분들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한 잔의 커피를 맛있게 잘 추출하기 위해서는요, 이 추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셔야 될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커피 추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 혹은 영향을 미치는 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바로 커피겠죠. 어떠한 커피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추출이 전반적으로 다 달라지게 될 거니까요. 이 어떤 커피를 사용하느냐의 변수는 1편, 2편으로 보내버리고요. 3편부터는 추출에만 조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수입니다. 커피만큼 중요한 변수가 바로 물이 되어지겠죠. 이 한 잔의 커피는 커피와 물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물로 이 커피를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커피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물 안에 녹아져 있는 고형 물질의 정도, 흔히 TD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떠한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커피 향미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단순하게 이 TDS라는 측면만 보게 되어지면 TDS가 너무 높게 되어지면 커피의 향미도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또 TDS가 너무 낮으면 커피 향미가 너무 가벼워질 수도 있다는 부분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여러분들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 TDS를 재는 기계가 있어요. 오늘 물의 상태는 어떤지 커피를 추출하기 직전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TDS가 높기 때문에 커피가 어떻게 추출되겠네? 혹은 TDS가 낮기 때문에 커피 추출이 어떻게 되어지겠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커피 세팅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TDS 기계는 하나쯤은 갖추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커피 추출에 적합한 TDS는 1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혹은 50까지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에서 200 정도 사이에는 커피 추출에 적합하다인데 특히나 이 부산이 서울보다 TDS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또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TDS가 조금씩 상승을 합니다. 또 문제는 비가 오는 날 혹은 비가 온 다음 날에는 물이 한번 섞여요. 그렇다 보니 아래쪽에 있는 것들까지 막 올라오게 되면서 TDS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져서 비 온 다음 날에는 또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연이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내는 데에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 TDS 그리고 경도 다양한 단어들이 있어요. TDS, 경도, 수소이온 교환수지, 나트륨이온 교환수지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TDS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구글에서 워터 퀄리티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 물에 대한 관심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수입니다. 세 번째 변수는 우리 물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물의 온도 그리고 물의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물 분자는요, 이게 자기들끼리 이 H2O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이게 물 분자 운동이라고 하는데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이 상황에서 커피가 딱 섞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물이 떨어지는 순간 이 사이에 커피 성분이 섞이게 되어지고 다시 붓는 작업에서 커피 성분을 데리고 이동을 하고 또 떨어지고 커피 성분이 다시 물 분자에 붙게 되고 다시 붙게 돼요. 이 수소와 산소죠. 수소 이온과 산소 이온이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커피 성분을 추출해내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는 용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용해는 녹인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 본질적인 의미는 용해는 섞인다라는 개념으로 이 H2O 분자와 커피가 가지고 있는 분자들이 조금 섞이는 과정을 용해 그리고 추출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의 양과 이 H2O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물의 양이 많다라는 거는 H2O, 물 분자량이 많다 인 거잖아요. 즉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분자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커피 성분을 용해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물의 양이 적다, 적은 물을 사용한다라는 의미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충분히 혹은 더 많이 추출해내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질 수 있겠죠. 물의 양과 이어서 물의 온도 측면도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온도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게 되면 이 온도는 분자 운동량을 말해요. 그러면 물의 온도가 높다는 물 분자 운동량이 많다. 즉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더 많이 용해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고요. 물의 온도가 적다라는 의미는 물 분자 운동량이 적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고, 즉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적게 용해낸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커피 성분을 많이 추출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물의 온도를 높여주는 게 좋고, 커피 성분을 좀 적게 추출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물의 온도를 낮춰주면 된다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네 번째 변수는 바로 커피 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커피 양은 물의 양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변수인데요. 그래서 커피 양이 변하면 물의 양도 같이 조금 변하게 되어지고요. 커피 양이 많아지게 되면 물의 양도 같이 늘어나게 되고, 커피 양이 줄어들게 되면 물의 양도 조금은 줄어드는 게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추출 시간이에요. 물과 커피가 접촉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더 많이 추출해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섯 번째 변수는 분쇄도입니다. 커피 한 알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 물이랑 닿을 수 있는 면적, 이거를 2등분했어요. 2등분했을 때 물이랑 닿는 면적, 이걸 다시 4등분했을 때 물이랑 닿는 면적은 달라요. 당연히 더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물이랑 닿는 면적이 넓어지게 됩니다. 분쇄도가 가늘면 가늘수록 더 많은 성분들을 추출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변수 외에도 포화하는 방법과 형태, 물의 유속 등등에 따라서도 커피 추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다양한 변수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고 또 깊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맛있는 커피를 추출하는 데에 더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양한 변수들을 알게 됐으니 4편에서는 실전으로 커피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커피, 핸드드립 커피에 관심이 있다, 나 카페에서 핸드드립 커피를 제공해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4편까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4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